Why so serious?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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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ly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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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xy me. Why so serious? 본격적인 뉴스 브리핑 전에 만납니다. 뉴스전 빅커뮤니케이션 전민기 팀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많은 분들이 아침 인사를 해주고 계십니다. 네. 일단 유튜브부터 살펴보면 전종욱님이 다들 좋은 아침. 대전인데요. 너무 추워요. 옷 두껍게 입으십시오. 대전이 춥군요 오늘. 제 고향분이네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문자 메시지도 많은 분들 보내주시는데 4651님이 곤유부는 나만의 맛집같이 혼자서 알고 있는 곳이었는데 요즘 많은 분들이 아셔가지고 약간 속상하시다고. 그러면 안 돼요. 좀 대박집으로 네. 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번호표 좀 뽑고 네.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곤유부가 될 수 있도록. 잘 돼도 음식 맛 변하지 않겠습니다. 그럼요. 네. 저희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대충 확장 개업을 하면 약간 맛이 바뀐단 말이에요. 제가 이 자리에서 오래오래 지키면서 그 맛 그대로 유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오늘 아침도 신문 헤드라인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네, 오늘은 표준지 공시지가 관련 헤드라인이 있고요. 거기에 남북미 3자 정상회담 가능성 관련 소식 그리고 최근 이슈들 전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어제 뉴스 중에 정부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를 했는데 네. 2008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어요. 그렇죠. 이제 표준지라는 단어가 좀 낯설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국 땅, 그러니까 필지에 표준지를 선정을 해가지고 공시지가를 매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인 땅의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지역마다 이렇게 정해주는 거죠. 전국의 토지 공시지가 평균 9.42%가 올랐습니다. 12년 만에 말씀해주신 대로 가장 높은 상승률이고 정부가 고가 토지를 중심으로 해서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끌어올렸습니다. 네. 지금 64.8%. 그동안 뭐 심하게 낮게 책정돼 그럼요. 있었다라는 평가가 예. 있었으니까요. 그 서울이 13.87%로 전국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요. 그 중에서는 강남구가 23.13%.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공시지가가 높은 곳은 명동에 있었습니다. 이번 공시지가 상승은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의 격차가 컸던 고가 토지를 중심으로 이뤄졌고요. 관련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는 서울 땅 공시지가 13.87% 올라라고 정했고요. 경향신문은 고가 토지 공시지가 20.05% 올랐다라고 헤드라인 뽑았습니다. 네. 고가라는 건 이제 제곱미터당 2천만 원 이상인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곱미터당 2천만 원 이상이니까 이게 뭐 평당 2천만 원이라고 이해하시면 그렇고요. 아마 평당 뭐 한 5, 6천만 원은 넘어야 맞습니다. 고가가 예. 되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정책 대표 비건 대표가 추후에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 이런 네. 이야기를 했군요. 그러니까 동아일보가 비건 남북미 함께 3자 종전선언 가능성 언급해서 저는 이게 이제 가까운 미래에 이제 벌어지는 일이 아닐까 하고 쭉 읽어봤더니 그런 건 아니었고요. 네. 그러니까 비건 대표가 미국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단 만나서 언젠가는 3자가 함께할 수 있는 날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예. 뭐 날짜를 정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죠. 종전선언을 3국이 함께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거고요. 그리고 북한과 정한 정상회담 의제가 12개라고 이 밝혔습니다. 개수를 밝혔어요. 예. 네. 그리고 지난 6월 싱가포르 북미 회담에서 합의한 내용들의 세부 의제를 정한 것으로 보이고요.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기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동아일보가 비건 남북미 함께 3자 종전선언 가능성 언급했다. 뭐 요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가 세월호 희생 학생들 250명, 250명에 대한 명예 졸업식이 있었던 날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한겨레를 비롯한 조간 신문의 관련 소식 일면 사진 많이 실렸는데 학생들의 이름이 붙은 의자 그리고 그 위에 놓여 있는 꽃다발과 졸업 앨범, 명예 졸업장 사진입니다. 그 학생들이 앉아 있어야 할 그 의자였죠. 제주로 떠난 지 1764일 만에 졸업식이었고요. 당시 생존한 학생들은 2016년에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식이 어제야 열린 이유는 실종 미수습 학생들을 고려해서 연기해 오다가 올해야 비로소 열리게 된 겁니다. 네. 사진 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하늘에서 보고 있나요? 잊지 않았습니다.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잊지 않겠습니다. 네. 자, 검찰개혁 관련된 기사를 중앙일보에서 싣고 있습니다. 네, 문 대통령 검찰개혁 직접 챙긴다라는 제목입니다. 문 대통령이 권력기관 개혁을 점검하는 회의를 15일 주재한다는 소식이고요.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개혁 전략회의입니다. 이 3대 권력기관의 개혁 성과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게 되는 자리고요.
핵심 국정과제인 권력기관 개혁을 문 대통령이 직접 챙기면서 독려하는 자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서 14일엔 국회에서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한 당정청 회의도 열립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일보의 헤드라인 보겠습니다. 가시 품은 SNS 무심코 퍼나른 당신을 찌른다라는 헤드라인인데요. 네. 그러니까 지난해 연예계 강타했던 나영석 PD하고 정유미 씨의 불륜설이 결국 가짜뉴스로 확인이 됐죠. 네. 경찰이 허위 불륜설을 유포한 10명을 입건했는데 이 최초 유포자가 방송계 작가였습니다. 소문 듣고서 그냥 지인들끼리 돌려보려고 무심코 카카오톡에 올렸다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국으로 퍼지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본인의 의도와 달리 순식간에 이렇게 퍼지게 됐고 일이 커질지 몰랐다라고 했지만 뒤늦은 후회였고요. 뭐 이제는 피의자가 됐습니다. 퍼나른 사람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기사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단어는 무심코입니다. 맞습니다. 별 생각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무심코 올렸던 메시지들이나 이제 이런 가짜 뉴스들이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네. 만들어버린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헤드라인 신문 기사들 살펴봤고 인터넷 뉴스 토픽을 볼 텐데요. 그에 앞서서 2109님이 매일 아침 인사하고 있으니 옆집 아저씨랑 인사하는 친근한 느낌이 드네요. 모두 오늘 하루 파이팅입니다 하셨는데 옆집 아저씨 거슬리네요. 네. 오빠로 바꿉시다. 네, 오빠나 형 아니면 예. 뭐 제가 동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뭐 동네 꼬마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좀 편안하게 들러주시기 바랍니다. 7106님의 메시지는 직접 읽어주십시오. 고디와 민기 팀장 전생의 형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뭐 현생에서도 형제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닮았나요? 네, 우리 민기 형이랑. 자, 인터넷 뉴스 토픽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토픽은 주수도입니다. 이 주수도라는 이력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랜만에 등장하는군요. 그렇죠. 2조 원대 다단계 사기죄로 복역했던 제이유그룹 회장인데 참 놀라운 게 지금 옥중에 있는데 네. 옥중에서도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또다시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도소 안에서도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 통해서 이걸 도운 사람들이 또 변호사입니다. 예, 변호사 2명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지난 2013년 1월부터 1년 동안 다단계 회사를 옥중에서 경영하면서 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여서 피해자 1,300여 명으로부터 1,100억 원대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규모가 지난번 그 제유 사건 때도 엄청났었죠. 2조 원대였잖아요. 2조 원이잖아요. 예. 지금 감옥 안에서 지금 1,000억이 넘는 돈을 또 사기를 친 거예요. 네. 이러다 보니까 대체 이 사람 뭐 하던 사람인지 네.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검정고시 출신이고 1970년대 서울에서 굉장히 유명한 영어 강사로 그렇죠. 활동하다가 1999년에 이 제이유그룹 설립해서 다단계를 시작을 했죠. 그때 2조 1,000억 상당 챙기고 회사 자금 284억 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는데 어쨌든 옥중에서 또 그 버릇을 못 고쳐가지고 올해 5월 출소 예정이었거든요. 조 전 회장의 수감이 연장될 가능성이 좀 커졌습니다. 이게 제유 사건 터졌을 때 당시에 뭐 유명 아나운서라든지 유명 연예인들도 다 여기 네. 연루가 돼 있어가지고 한때 시끄러웠던 사건이었는데 이 사람이 감옥 안에서도 이런 일을 저질렀군요. 말을 그렇게 잘한다고 합니다. 네. 자, 다음 토픽은 문희상 국회의장 이름이 보여요. 예, 이 뉴스는 지난 8일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블룸버그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네. 아키히토 일왕을 전쟁 범죄 주범의 아들이다.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총리나 일왕이 한마디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문 의장은 한일의원연맹 회장 맡았고 2017년엔 문재인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또 일본 방문해가지고 아베 총리하고 회담도 했었죠. 이른바 지일파로 불리기도 했었는데 이 보도가 나간 후에 고노다로 외무상이 매우 무례한 발언이라고 반발했고요. 급기야 어제는 아베 총리까지 나서서 문 의장 발언에 대한 사과도 아니라 사죄와 철회를 요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편 지금 문 의장은 미국 방문 중인데 아베 발언에 위안부 할머니의 한과 응어리에 대해선 전에도 여러 번 말했다. 다시 한번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그러니까요. 문희상 의장의 그 취지는 당사자가 당사자에게 사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인데 그렇죠. 이것을 지금 일본 정치권에서 정치 어떤 언어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네. 이 부분 문희상 국회의장의 발언이 있었고 하와이에 눈이 왔어요? 네, 1년의 따뜻한 기후로 전 세계인의 휴양지잖아요. 하와이에 눈 일단 왔다면 와이키키 그쵸. 뭐 수영복 입고 선탠하고 이러는 곳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참 믿기 어려운 일인데 지난 주말에 이제 기록적인 겨울
눈과 폭풍이 하와이를 강타했습니다. 오, 그랬군요. 그러니까 하와이에도 눈이 오는 지역이 있긴 합니다. 네. 아주 높은 산들의 꼭대기라든지, 그러니까 눈빅 아일랜드 정상에는 이제 눈이 올 때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마우이 섬에 폴리폴리 주립공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지대가 낮은 곳이에요. 여기도 눈이 굉장히 많이 내리면서 하와이 역사상 이 눈 내린 최저 고도가 됐고요. 제가 영상을 봤는데 영상만 보면은 이곳이 하와이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듭니다. 네. 어디 아이슬란드나 핀란드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눈이 많이 쌓여 있고. 하와이 가봤어요? 하와이 안 가봤어요. 네, 제주도에 영상으로 이어서 봤어요. 하와이도 안 가봤군요. 네, 섬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 바람도 하와이 역사상 가장 강하게 불었는데 빅아일랜드 섬 마우나키아 관측소에서 시속 307km의 강풍. 이게 이제 역사상 가장 강한 바람이었고요. 파도 높이도 12m나. 엄청났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네. 피해도 굉장히 많았는데 기상이변이 지금 전 세계에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거 참 걱정되는 대목이에요. 네. 이런 대목들을 또 뉴스를 통해서 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빅커뮤니케이션 전민기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